저는 알람 시계가 필요 없습니다. 새벽 5시 30분이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져요. 30년 동안 기차역에서 일하며 몸에 밴 습관이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7년이 지났지만 이 시간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수첩을 펼쳤어요. 어제 적어둔 메모를 확인합니다. 연우 학교 준비물 확인, 지하 병원 야근, 도현 편집 마감일. 그리고 오늘 추가할 내용을 적었습니다. 왼쪽 무릎 통증 심화, 9월 17일 외래 예약. 무릎이 아팠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지아는 병원에서 워낙 바쁘고 도현은 늘 촬영과 편집에 매달려 있거든요.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어요. 연우 목과 제 목 2개를 준비합니다. 김밥용 단무지를 썰면서 생각해보니 언제부터인가 저는 이 집의 운전기사가 되어 있었어요. 아침에는 연우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후에는 다시 데려오죠. 그 사이사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가고 택배를 받고 고장난 곳을 수리합니다. 할아버지 일찍 일어나셨네요. 연우가 부스스한 머리로 나타났어요. 11살 손녀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응, 연우야. 오늘 학교에서 뭐 해? 과학 시간에 안전에 대해 발표하는 게 있어요. 저는 철도 안전을 주제로 하고 싶은데. 연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할아버지가 도와줄까? 철도는 할아버지 전문이거든. 정말요? 와, 대박. 연우의 웃음소리가 새벽 주방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순간이면 이 집에 온 게 후회되지 않았어요. 도연이 거실에서 뭔가를 옮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보니 소파를 벽 쪽으로 밀어내고 있었어요. 아버님, 오늘부터 거실에서 촬영해야 해서요. 광고 마감이 급해서 말이죠. 그리고는 벽에 종이를 붙였습니다. 소음주의 촬영 중이라고 적힌 문구였어요. 그럼 내가 베란다에 있던 상자들을 어디로 옮기면 될까? 아, 그냥 베란다에 계속 두시면 돼요. 어차피 안 쓰는 물건들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씁쓸했어요. 그 상자 안에는 제가 30년간 모아온 철도 모형들이 들어있거든요. 아내가 생전에 함께 조립했던 소중한 추억이기도 했습니다. 베란다로 나가 상자를 열어봤어요. 낡은 정차 벨과 작은 기차 모형들이 보였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정교하고 아름다웠어요. 연우와 함께 이걸로 과학 발표 준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첩에 한 줄 더 적었어요. 연우 철도 안전 발표 도와주기. 지아가 회사로 떠나고 연우를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은 벌써 카메라와 조명을 설치하고 있었어요. 아버님, 오늘 하루 좀 조용히 부탁드려요. 중요한 촬영이거든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주물러 봤어요.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녁이 되어 가족이 모였을 때 연우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가 철도 안전 발표 도와주신대요. 지아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 그래? 아버지 수고 많으시네요. 도연은 편집 작업에 몰두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수첩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가족을 위해 사는 것과 가족에게 맞춰 사는 것은 다른 것 같다. 아침 7시 연우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님, 택배가 오늘 2시에서 6시 사이에 온다는데 받아주실 수 있으세요? 도연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늘 은행에 가려고 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병원에 가려고 했어요. 무릎 검사 예약을 잡아놨었습니다. 혹시 시간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 아, 택배사에서도 정확한 시간은 모른다고 하네요. 아버님이 계시니까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병원 예약을 미뤄야 했습니다. 알겠다. 감사해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수첩을 꺼내 적었어요. 병원 예약 19일로 연기. 집에 돌아오니 지아가 아직 출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드물게 늦은 출근이었어요. 아버지 잠시 얘기할 게 있어요. 지아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이번 달에 전세 보증금을 올려야 하거든요. 집주인이 갑자기 통보했어요. 얼마나 올려야 하는데? 2천만 원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당장 마련하기가. 아버지 혹시 통장에 여유가 있으시면 잠시만 빌릴 수 있을까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가 가진 돈은 퇴직금과 30년간 모은 적금이 전부였습니다. 노후를 위해 아껴둔 돈이었죠. 지아야, 그 돈은? 아버지 잠깐만이에요. 정말 잠깐만. 저희가 대출을 받으면 바로 갚을게요. 지아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배어 있었어요. 병원에서 일하며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잠깐이면 되지.
지아가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빨리 해결하고 갚을게요.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정시에 운행되는 기차를 보면서 배운 게 있어요. 시간은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잠깐이라는 말이 얼마나 애매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택배를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거실에서 촬영 중이었고 저는 방에서 조용히 있어야 했습니다.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 진통제를 먹었어요. 4시가 되어도 택배는 오지 않았습니다. 5시, 6시. 결국 택배는 저녁 7시가 되어서야 왔어요. 연우를 데리러 학교에 갔을 때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연우 할아버님이시죠? 연우가 과학 발표 준비로 너무 신나해요. 철도 안전이라는 주제도 참신하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영무원 일을 해서 도와주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발표가 더 생생하겠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연우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언제 철도 모형 보여주실 거예요? 곧 보여줄게. 아빠 촬영이 끝나면 말이야. 하지만 도연의 촬영은 매일 계속되었어요. 거실은 이미 완전히 그의 작업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수첩에 적었어요. 돈도 시간도 잠깐이 길어지면 영원해진다. 이 문장을 적으면서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며칠 후 지아가 또 다른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인테리어도 조금 해야 할 것 같아요. 도연이 일하는 공간을 제대로 만들어줘야겠어요. 그것도 돈이 필요하겠네. 네, 조금 더 필요해요. 아버지 통장에서.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마치 기차가 선로를 이탈하기 전에 들리는 그런 소리 말입니다. 연우만이 제 유일한 위로였어요. 아이는 매일 철도 안전에 대해 질문했고 저는 30년간 쌓은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기차는 왜 정시에 와야 해요? 연우야, 기차가 정시에 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약속을 지킬 수 없어. 약속이 어긋나면 모든 게 꼬이게 돼. 그럼 할아버지도 항상 약속을 지키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과연 저는 약속을 지키며 살고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지키려고 노력해. 하지만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단다. 연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어린아이지만 뭔가를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9월 19일 드디어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은행 업무가 있다고 말했어요. 거짓말이 편하지 않았지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형외과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무거웠어요. 무릎 통증이 일상을 방해할 정도로 심해졌거든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냉땀이 났고 밤에도 아파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박태식 환자분 들어오세요.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해 주셨어요.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인공관절 수술을 권합니다. 수술을 해야 하나요? 네, 지금 상태로는 통증이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중이라면 수술이 가능해요.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수술을 받으면 가족들이 알게 될 텐데 그러면 또 걱정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지아는 병원에서 일하니 더 신경 쓰일 거예요. 일정을 잡아드릴까요? 네. 다음 주 화요일로 부탁드립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수술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대신 수첩에만 조용히 적었습니다. 9월 24일 수술, 회복기간 2주. 연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신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선생님이 제 발표 주제 정말 좋다고 하셨어요. 언제 철도 모형 보여주실 거예요? 고지야, 연우야. 할아버지가 준비를 좀 더 해야겠어. 사실 철도 모형은 아직도 베란다 상자 안에 들어 있었어요. 도연의 촬영 때문에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 말했어요. 아버님, 다음 주에 중요한 촬영이 또 있어서요. 거실을 계속 써야 할 것 같아요. 얼마나 더 써야 해? 글쎄요. 프로젝트가 계속 들어와서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어요. 저는 답답했어요. 연우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는데 자꾸만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아가 집에 와서도 피곤해 보였어요. 오늘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있어서 하루 종일 대응하느라 정말 힘들었어. 고생했구나. 아버지는 오늘 뭐 하셨어요? 은행 갔다가 그냥 집에 있었어. 거짓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30년간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서글펐습니다. 밤에 연우가 제 방에 와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발표가 2주 후인데 정말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의 눈에 걱정이 보였어요. 저는 연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우야, 할아버지가 약속했잖아. 역에서 일할 때부터 배운 게 있어. 약속은 기차 시간표처럼 정확하게 지키는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수술을 받으면 2주간 회복해야 하는데 연우 발표까지 시간이 빠듯했거든요. 수첩에 적었어요. 연우 약속 반드시 지키기. 수술 후에도. 그 문장을 적으면서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손녀와의 약속만큼은 지키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연우를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물었어요. 연우야, 할아버지가 며칠 바빠서 못 도와줘도 괜찮을까? 네? 왜요? 어디 가세요? 아니야, 그냥. 혹시 그럴 수도 있어서. 할아버지 약속은 지키셔야 해요. 할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기차처럼 정시에. 연우의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아이가 제 말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꼭 지킬게. 학교 앞에서 연우를 내려주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수술도 받아야 하고 연우와의 약속도 지켜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버님 오늘도 택배 와요. 3시에서 7시 사이래요. 또 도연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다. 병원에서 받은 수술 안내서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가족들이 바쁜 것도 이해하지만 때로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항상 여기 있을 거라고, 항상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도 아픈 사람이었어요. 69살의 노인이었고 무릎이 아픈 환자였습니다. 그날 밤 수첩에 적었어요. 가족도 나를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도연이 평소보다 일찍 촬영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특히 중요한 광고 촬영이라고 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정말 조용히 부탁드려요. 클라이언트가 직접 와서 확인할 거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베란다로 나갔어요. 오늘이야말로 연우에게 철도 모형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상자를 꺼내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30년 전에 처음 산 작은 기관차부터 아내와 함께 조립했던 역사 모형까지 하나하나 꺼내는데 추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할아버지. 와, 진짜 기차다. 연우가 신나게 달려왔어요. 아이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이거 진짜 움직여요? 그럼, 연우야. 할아버지가 보여줄게. 작은 선로를 연결하고 기차를 올려놨어요. 스위치를 누르자 꼬마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대박. 진짜 달려요. 연우의 웃음소리가 베란다에 울려 퍼졌어요. 이런 순간을 위해서 30년간 모형을 모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걸로 발표하면 진짜 멋있겠어요. 그럼, 연우야. 할아버지가 철도 안전에 대해서도 설명해 줄게. 저는 신호등 모형과 차단기를 설명하면서 연우에게 철도 안전의 중요성을 알려줬어요. 아이는 진지하게 들으며 중간중간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죄송합니다만 프레임에 잡혀서 안 됩니다. 도연이 베란다로 나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응? 지금 거실에서 베란다가 보이거든요. 모형들이 프레임에 들어와서 촬영에 방해가 돼요. 저는 당황했어요. 베란다도 이제 쓸 수 없다는 말인가요? 그럼 어디서? 일단 정리 좀 해주세요. 중요한 촬영이라고 했잖아요. 연우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는 조립하던 모형을 그대로 두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 모형들을 다시 상자에 넣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아파서 쪼그려 앉기도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연우가 다시 나왔어요. 괜찮아, 연우야. 나중에 다른 곳에서 하자. 언제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날 오후 촬영이 끝난 후에도 도연은 장비를 치우지 않았어요. 내일도 촬영이 있어서요. 그냥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아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연우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할아버지 기차 모형 정말 멋있어요. 그런데 아빠가 치우래요. 아, 그래? 아빠 일이 바빠서 그래. 나중에 보자. 언제요? 지아도 정확한 대답을 해주지 못했어요. 그날 밤 연우가 제 방에 와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약속 지킬 수 있어요? 아이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연우야, 할아버지가 꼭 지킬게.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아빠는 계속 촬영해요. 거실도 못 쓰고 베란다도 못 써요. 연우 말이 맞았어요. 점점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방법을 찾을게. 하지만 무슨 방법이 있을지 막막했어요. 수첩에 적었어요. 연우 약속 지켜야 한다. 어떻게든. 그 문장을 적으면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이 또 촬영 준비를 했어요. 이번에는 조명까지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아버님 이번 주는 계속 촬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 정확한 일정은 아직 모르겠어요. 프로젝트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는 답답했어요. 수술도 받아야 하고 연우와의 약속도 지켜야 하는데 자꾸만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연우를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아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친구들이 제 발표 기대한다고 해요. 할아버지 기차 얘기했거든요. 그래, 연우가 자랑했구나. 네, 할아버지는 진짜 기차 전문가시잖아요. 연우의 믿음이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웠어요. 과연 제가 그 믿음에 부응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어요. 30년간 기차역에서 일할 때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시간표는 정확했고 약속은 지켜졌어요. 승객들도 기차를 믿고 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모든 것이 잠깐만 나중에로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베란다를 바라봤어요. 상자 속에 들어있는 모형들이 보였습니다. 30년간의 추억과 연우와의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때 마음속에서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아가 퇴근하자마자 신나게 말했어요. 남편이 제주도에서 촬영 의뢰가 들어왔대요. 3박 4일 일정인데 저희도 함께 가려고요. 오랜만에 가족 여행이에요. 도연도 흥분한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출사도 하고 가족 시간도 보내고 일석이조죠. 연우가 폴짝 뛰었어요. 와, 제주도다. 할아버지도 같이 가요. 하지만 지아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는 집에서 좀 쉬세요. 워낙 바쁘셨잖아요. 그리고 촬영 장비들이 많아서 차가 비좁을 것 같아요. 저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사실 수술 날짜가 다가오고 있어서 여행 갈 여건이 아니었거든요. 그래, 너희들끼리 다녀와라. 집 잘 지키고 있을게. 출발 전날 밤이었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 죄송한데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요. 얼마나? 제주도 촬영비를 선불로 받기로 했는데 장비 렌탈비를 먼저 내야 해서요. 아버님 통장에서 잠깐만 쓰고 드려도 될까요? 지아도 거들었어요. 아버지 정말 금방 드릴게요. 돌아오자마자 바로 넣어드릴게요. 저는 작은 금고를 바라봤어요. 그 안에는 아내의 사진과 30년간 근무한 영무원 근속 배지, 그리고 철도 모형 설계 도면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금은 거의 없었어요. 모든 돈은 이미 지아에게 빌려준 상태였거든요. 지아야. 지난번에 빌려준 돈이 아직. 아, 그거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번 여행비까지 합쳐서 한 번에 정리할게요. 저는 한참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라. 감사해요, 아버지. 가족들이 떠난 후 집은 조용해졌어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앉아 철도 모형 상자를 바라봤어요. 그때 마음속에서 무언가 확실해졌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첩을 펼쳐 새로운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9월 24일 수술 혼자 받는다. 연우 발표까지 2주 방법을 찾자. 그리고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30년간 기차역에서 일하면서 배운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회 노선을 찾아야 한다는 것, 시간표를 다시 짜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밤늦게까지 계획을 세웠어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9월 24일 새벽 5시 30분.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났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수술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아직 제주도에 있었어요. 저는 혼자 병원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수첩에 마지막으로 한 줄을 적었어요. 오늘부터 내 시간표로 산다. 병원에 도착해서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면서 간호사가 물었어요. 보호자는 안 오시나요? 괜찮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사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수술은 3시간 걸렸어요.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건 연우였습니다. 과학 발표까지 이제 열흘 남았거든요. 간병사님이 물어봤어요. 가족분들한테 연락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대신 저는 다른 전화를 했어요. 최만복 형님, 저 태식입니다. 철도 동호회 선배인 만복 형님이었어요. 태식아, 어떻게 지내냐? 형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던 계획을 털어놨습니다. 폐역 앞에 작은 공간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철도 모형 체험장 겸 사진 전시관으로요.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 마침 내가 아는 곳이 하나 있어. 월세도 그리 비싸지 않고. 정말요? 그럼 퇴원하면 같이 보러 가자. 이번 3일 동안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철도 동호회에서 함께 투자했던 작은 지분을 정리하고 퇴직금의 일부를 사용해서 작은 공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만 더 이상 얹혀 살지는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만복 형님이 차로 데리러 왔어요. 태식아, 몸은 좀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걸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근교의 작은 폐역으로 향했어요. 1980년대 운행이 중단된 작은 역이었습니다. 플랫폼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역 앞에는 작은 상가들이 있었어요. 여기야, 태식아. 만복 형님이 가리킨 곳은 역 바로 앞에 작은 상가였어요. 20평 정도 되는 공간이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에는 충분했습니다. 월세는 얼마나 하나요? 50만 원이야, 어때? 저는 그 공간에 서서 상상해 봤어요. 한쪽 벽에는 철도 모형들을 전시하고 가운데에는 체험할 수 있는 큰 모형 기차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30년간 찍었던 기차역 사진들을 전시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계약하겠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계약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연우에게 전화했어요. 연우야,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저희는 제주도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있어. 정말요? 뭔데요? 비밀이지만 곧 알게 될 거야. 그날부터 저는 바쁘게 움직였어요. 공방을 꾸미고 철도 모형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았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어요. 연우의 과학 노트를 보면서 발표 준비도 했어요. 발표 때까지 완전히 회복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가족들이 집 문을 열었을 때 거실은 조용했어요. 평소라면 제가 나와서 다녀왔구나라고 인사했을 텐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지아가 집안을 돌아다니며 저를 찾았어요. 제 방도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수첩 한 권만 놓여 있었어요. 지아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9월 17일 외래 예약, 9월 24일 수술, 9월 27일 퇴원. 지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수술? 아버지가 수술을? 수첩을 넘기니 더 많은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걱정 말아라. 약속은 역처럼 지킨다. 연우 발표 D-7 공방에서 리허설. 도연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공방이 무슨 얘기야? 아버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마지막 페이지에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근교 폐역 앞에 주소였습니다. 연우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수술하셨대요. 왜 말씀 안 하셨지? 지아는 죄책감에 눈물이 났어요. 제가 계속 은행 간다고 했던 게 실제로는 병원에 간 거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당장 가봐야겠어. 가족들은 급히 차에 올라 주소지로 향했어요. 폐역에 도착했을 때 작은 상가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간판에는 추억의 철도 체험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태식이 철도 모형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 연우가 달려와 저를 안았어요. 할아버지 다리 아프시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연우야, 할아버지는 괜찮아. 봐봐. 약속 지켰잖아. 가족들이 둘러보니 공간은 완전히 새롭게 꾸며져 있었어요. 베란다에 방치되었던 철도 모형들이 한쪽 벽에 정교하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가운데에는 큰 테이블 위에 미니어처 도시와 철도가 완성되어 있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벽에 걸린 액자였어요. 아내가 생전에 남긴 메모였습니다. 정시에 오는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 지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수술 왜 혼자 받으셨어요? 지아야, 요새 내가 너무 바빠 보이더라. 병원에서 일하는데 또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그래도 가족인데. 저는 지아의 손을 잡았어요. 지아야, 나를 돌보는데 내 시간을 쓰라고 키운 게 아니야.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도연도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님 제가 너무 제 일만 생각했네요. 도연아, 너도 열심히 살고 있잖아. 다만 이제는 각자 자기 자리에서 사는 거야. 연우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여기서 사실 거예요? 응, 연우야, 할아버지가 이제 내 시간표로 살기로 했어. 여기서 철도 모형도 만들고 사진도 전시하고 가끔 너희 보러 갈 거야. 저도 자주 와도 돼요? 그럼 연우야, 언제든지 와. 할아버지가 더 많은 기차 이야기 들려줄게. 지아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가 아버지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지아야, 미안해할 것 없어. 나도 배운 게 있어.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맞춰줄 필요는 없다는 걸 말이야. 일주일 후 연우의 과학 발표회가 있었어요. 학교 강당에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연우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철도 안전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무대 뒤에서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연우는 제가 준비한 철도 모형과 함께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기차가 안전한 이유는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길로만 다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제 할아버지는 30년간 기차역에서 일하셨는데 항상 말씀하셨어요.
약속은 기차 시간표처럼 정확해야 한다고. 관객석에서 지아가 눈물을 흘렸어요. 도연도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연우의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심사위원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우수상은 윤현우 학생입니다. 연우가 상을 받고 소감을 말할 때였어요. 저는 약속을 지키는 철도처럼 살고 싶어요. 제 할아버지처럼요. 발표회가 끝나고 가족들이 체험관으로 왔어요. 연우는 상장을 제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1등 했어요. 연우가 최고야. 할아버지는 우리 연우가 정말 자랑스러워. 지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경제적으로 좀 더 안정되면 아버지께 빌렸던 돈 꼭 갚을게요. 지아야, 그 돈은 내가 독립하는 데 써라. 나는 이제 이 일로 충분해. 실제로 체험관은 생각보다 인기가 좋았어요. 아이들이 철도 모형을 보러 오고 어른들은 추억의 기차역 사진을 보며 옛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복 형님이 와서 말했어요. 태식아, 정말 잘했어. 이런 게 진짜 살아가는 거지. 형님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폐역 플랫폼에 나갔어요. 오래전에 기차가 다니던 선로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모형 기차를 플랫폼에 올려놓고 스위치를 켰어요. 꼬마 기차가 정확한 시간에 정거장에 도착했습니다. 수첩을 꺼내 마지막 한 줄을 적었어요. 막차가 지나도 레일은 남는다. 그 레일은 내가 오늘을 살아갈 길이다. 69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제 시간표대로 사는 기분이었어요. 가족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도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연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체험관에 와서 새로운 모형들을 구경했어요. 지아와 도연도 한 달에 한두 번 들렀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얼굴을 마주하지는 않지만 만날 때마다 더 반가웠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기차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에 도착합니다. 사람의 인생도 그래야 하는 것 같아요. 남에게 맞춰 사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시간표로 살아가는 것 말이에요. 체험관 문에는 작은 간판을 하나 더 걸어뒀어요. 약속 시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확한 시간 지켜지는 약속. 그것이 제가 30년간 기차역에서 배운 인생의 진리였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저는 제 시간표대로 살아갈 겁니다. 레일 위에 남은 온기처럼 따뜻하면서도 든든하게 말이에요.